사실 이재명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서류 접수를 앞에서 그냥 막아버리던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국회 정문 앞 길바닥에서 마이크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도와주는 의원이 없어 국회 내에서 회견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당이 몰락한 원인으로 내로남불과 강성 팬덤, 성범죄를 지목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강성 팬덤을 비판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당원 가입 기간 미달로 출마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과세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선관위 책상에 서류를 그대로 올려두고 나온 뒤 당을 향해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이재명 의원이 나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한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또 그분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옛날에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네. 야,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다. 그리고 뭐 처벌이죠. 측근이 되려면 뭐 누구 정도는 돼지라고 정진상 정도는 돼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자기가 썼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난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내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지하는 분들은 그게 어떤 결단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매몰차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강훈식 의원도 97세대로 해서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캠프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안에 싱크탱크랄까 브레인 그룹이랄까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캠프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이제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했던 게 성남시청 시절에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한다. 근데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중앙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힘은 다 갖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좀 말실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탁 감싸 안으면서 했으면은 훨씬 낫을 텐데 네, 여러 네. 가지로 자산이 될 수 있는 인물이고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왜 그렇게 굳이 나가려고 했었을까요? 젊어서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봐도 김종인 박지원 박사의. 위원장은 충분히 여러 사람의 기억에 각인을 했고 네. 사실은 깔끔하게 물러서서 좀 있으면은 분명히 찾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꼭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이준석하고 좀 그게 비슷해요. 이준석 대표도 좀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정말로 얘기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야, 그거야말로 벼락출세 아니었나? 그리고 당원이 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면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그동안에 팬덤 정치 안 됩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로남불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586 물러가세요 라는 거 외에 당의 대표로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나는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 글쎄, 나는 그분께서 그렇게 비판해왔던 특혜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안 나가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겠다, 그 당을 돕겠다라든가 뭐 이런 노력을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전에는 사실 그건 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얼굴을 데려다가 그래요. 비례대표 시켜서 쓰고 버리고, 써먹고 쓰고 버리고 버리고 그랬는데 박지원하고 이준석은 좀 달라요. 역할을 했거든. 쉽게 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지원 때문에 한 4%는 좀 더 얻었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성표가 한꺼번에 다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했고, 그다음 이준석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당대표로 선출이 됐거든. 그다음에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네가 박근혜 탄핵의 주역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했단 말이죠.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준석 김종인 체제 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요즘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측면에서 옛날에 한 번 쓰고 버렸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기에는 좀 아깝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 젊은 층들이 차근차근 올라와서 이른바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게끔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마련돼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젊은 의원들 사이에 아니 박지원 위원장이 무슨 청년 정치를 했냐라고 반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청년 조직 이런 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정말 조국 사태 이럴 때 목소리를 냈나? 아니거든요. 청년 몫으로 떨어진 목 받아서 공천 받아서 어떻게 보면 들고 나온 게 세대 교체밖에 없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발탁했지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걸 정면으로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저앉으면은 사실은 그런 목소리가 주저앉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기존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 분들의 판단착오나 이런 거를 좀 감싸주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서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아니, 젊은이들이 저지른 판단착오라는 건 사소한 판단착오고, 네. 그들은 아주 중대한 네. 판단착오를 했던 거예요. 2030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출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한 사람인데, 그런 개인기와 이미지로 이제 두 사람이 떴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2030과는 별 상관이 없다. 대다수의 2030은 그렇게 개인기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이미지가 뚜렷하지도 못한데, 정당에서 당을 좀 젊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그런 리크루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개인적이거나 이미지거나 이런 것들만을 차용하는 정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갈 수도 없다, 정당으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근 20년 동안 봤던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캠페이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이슈를 포착해서 반박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조지 패튼 같은 인물이다. 전차부대 이끌 사람은 끝밖에 없고 대신 전쟁 끝나면 제일 먼저 잘린 인물이고, 진짜 제일 먼저 해임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평가 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오바마를 닮고 싶으나 사실은 트럼프에 더 가까운 인물. 맞아. 트럼프에 더 가까운 인물. 맞아. 당대표 된 날, 그 다음날도 어느 상가에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대구 연설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오바마 향기가 나더라. 근데 본인도 사실 그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연설을 대구에서 했다는 건.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뽑은 거는 2030의 균열을 내자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바른미래당 때부터 해와서 잘 한 겁니다. 좀 지나치게 해서 마지막에는 역전당할 뻔도 했지. 안 해도 될 말을 뭐 2030 여성들 투표합니까부터 해서 지나치게 나갔지만 공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하려는 분들이 그러면 더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안 보여요.